여러분, 남은 인생 하고 싶은 일 목록 써보신 적 있으세요? 버킷리스트요. 요즘 노년 관련 책이든 유튜브든 전부 이 얘기예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적으면 적을수록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기분. 근데 저는 오늘 반대로 얘기하려고 해요. 버킷리스트 말고 버릴 리스트를 쓰세요.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쓰면 왜 공허해지는가? 버킷리스트 써보신 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쓰고 나서 오히려 더 무거워지진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하고 싶은 걸 적었는데 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목표 과부하라고 불러요. 해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뇌는 그걸 의무로 인식해요. 설레야 할 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노년은 원래 뭔가를 더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평생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또 리스트를 얹고 있는 거죠. 버킷리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채우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평생 쌓아온 것들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그릇들, 누가 줬는지도 모를 옷들, 읽지도 않을 책들, 자식들이 두고 간 짐들. 그게 다 무게예요.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오래된 서운함, 끝나지 않은 갈등, 연락이 끊긴 관계인데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평생 버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배웠죠. 아껴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계는 끊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그 가르침이 지금 이 나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30대에 맞는 지혜가 70대에도 맞으란 법은 없어요. 짐을 잔뜩 짊어지고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조금 내려놔도 된다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더 쌓으라고 해요. 손자도 봐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뭔가를 배워야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요. 근데 진짜 용기는 쌓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어요. 오늘 딱 하나만 버려보세요. 물건이든 감정이든 습관이든 버리고 나서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돼요. 버리는 게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세 번째,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역할이다. 물건은 사실 버리기 쉬운 편이에요. 결심하고 봉투 하나 들면 되니까요. 진짜 버리기 어려운 건 따로 있어요. 평생 해온 역할이요. 한번 이런 적 없으세요? 자식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카톡 창 열었다가 그냥 닫은 적요. 바쁠 것 같아서, 귀찮아할 것 같아서, 괜히 부담 줄 것 같아서, 폰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그냥 혼자 참은 적요. 근데 잠깐만요. 자식이 먼저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하면서
정작 내가 먼저 연락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내 자식한테 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할이 몸에 깊이 밴 거예요. 평생 민폐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살아온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움츠러들고,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려야 할 역할이에요.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는 역할. 먼저 연락하면 부담 줄 것 같다는 역할. 내가 좀 불편해도 티내면 안 된다는 역할. 자식이 바쁜 건 맞아요. 근데 바쁜 사람도 카톡 한 통은 읽어요.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자식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자식이 더 서운해해요. 엄마가 왜 말을 안 했냐고요. 역할을 버린다는 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역할을 버려야 진짜 관계가 시작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연락하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게 역할로 묶인 관계보다 훨씬 오래 가고 훨씬 따뜻해요. 평생 눈치 보며 작아져온 그 습관, 이제는 버려도 돼요. 아니, 버려야 해요. 네 번째 버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나?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해 볼게요. 버리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시간이 생겨요.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왠지 여유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의무적으로 나가던 모임 하나를 끊었을 뿐인데 그 다음 달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거기 있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거기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몸이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마음의 짐이 줄면 몸도 가벼워져요. 병원을 달고 살던 분이 관계 하나 정리하고 나서 이유 모르게 몸이 편해졌다는 얘기, 생각보다 흔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버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말이 줄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 줄었는데 관계가 더 편해져요. 해명 안 해도 되고,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말이 줄었는데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변화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버린다고 다음날 바로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불안해요. 이래도 되나 싶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싶고, 괜히 서먹해지면 어쩌나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버리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불안함이 느껴진다는 건 내가 진짜 뭔가를 버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불편한 게 맞아요. 그 불편함을 지나야 비로소 가벼워지거든요. 다섯 번째 버릴 리스트. 어떻게 쓰는가? 자, 이제 실제로 써볼 거예요. 버킷리스트 쓰듯이 쓰면 안 돼요. 거창하게 시작하면
또 숙제가 되거든요. 딱 종이 한 장이면 돼요. 오늘 당장 펜 들고 이 질문 하나만 써보세요. 나는 지금 뭘 억지로 하고 있나? 모임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관계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매일 하는 어떤 습관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오래된 감정일 수도 있고, 나도 몰랐던 역할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떠오르는 거 그냥 적으세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맞는지 틀린지 따지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요. 그게 여러분의 버릴 리스트 첫 줄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적고 나서 바로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버릴 리스트는 실천 목록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뭘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랫동안 못 봤던 걸 보는 것,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골라요. 전부 다 버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버려요. 가장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하나만 골라요. 제일 작은 것부터요. 안 가도 될 것 같은 모임 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 연락 하나, 안 참아도 될 것 같은 상황 하나.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버릴 리스트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오늘 못 버린 게 내년엔 버려질 수도 있고, 지금은 버려야 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오늘 할 건 하나예요. 종이 한 장 꺼내서 나는 지금 뭘 억지로 하고 있나 딱 이것만 써보세요. 그 한 줄이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어요. 평생 채우는 것만 잘해온 여러분이 이제는 덜어내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버리는 것도 연습이고 그 연습을 시작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예요.